어머니, 이번 달 보태 쓰시라고 가져온 30만 원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정이 비굴할 정도로 몸을 낮추며 봉투를 내밀었다. 시어머니 조정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봉투의 두께를 가늠하면서도 말투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다. 고작 이거냐. 애미라는 게 맨날 밖으로만 나돌고 집안 냉장고는 도둑 맞은 것처럼 텅텅 비어 있는데 내 돈 들여 장까지 봐야겠어? 수정은 휴대전화 너머 유치원 선생님이 보내온 메시지를 떠올렸다. 4살 딸 소리가 유치원에서 빵을 몰래 숨겼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수정은 영하의 냉동고에 갇힌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아이를 위해 사다 놓은 한우와 새우살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그날, 수정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와인을 따고 고기를 굽는 현장을 목격했다. 하지만 소리의 밥그릇에 담긴 건 누렇게 뜬 콩나물 몇 줄기가 전부였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수산물 물류회사의 냉동창고 안하얀 냉기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두툼한 방한복 틈새를 파고들었다. 변수정은 옷깃을 힘껏 여몄다. 장갑 위에 내려앉은 서리가 움직임에 따라 바스락거리며 떨어졌다. 그녀는 단말기에 뜬 입고 데이터를 응시했다. 무려 3톤에 달하는 냉동 연어였다. 영하 20도의 이 거대한 냉장고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째. 수정은 가끔 자신도 냉동 생선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온몸은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오직 4살배기 아이를 향한 심장만이 미세하게 뛰고 있을 뿐이었다. 변 팀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뒤에서 동료의 외침이 들려왔다. 텅 빈 창고 안에서 소리는 둔탁한 메아리로 울려 퍼졌다. 수정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확인 작업에 속도를 냈다.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팔레트만 확인하고 나갈게요. 갈라진 목소리와 함께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이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집에서 회사까지는 왕복 3시간 거리였다. 운이 나빠 직행버스를 놓치기라도 하면 시간은 더 길어졌다. 수정이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였다. 남편 정우성은 2달 전 전라남도 건설 현장으로 발령받아 떠났다. 현장이라는 곳은 그에게 가정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완벽한 핑계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저 퇴근해요. 소리는 데려오셨어요? 냉동고를 나온 수정이 무거운 방한복을 벗으며 시어머니 조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TV 소리가 들려왔다. 데려왔지. 예, 넌 그런 걸 꼭 물어야 알겠니? 내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도 유치원까지 가서 그 애를 데려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짧고 강렬했으며 당연하다는 듯 생색 섞인 피곤함이 묻어났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오늘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그 집 인절미 사갈게요. 수정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비위를 맞췄다. 떡은 무슨 떡이야. 집에 밑반찬도 다 떨어 매구만. 너도 참 유별나다. 애미라는 게 맨날 일하느라 바빠서 냉고 텅텅 비워두는 게 말이 되니? 됐다. 끊어. 전화는 무례하게 끊겼다. 수정은 끊긴 신호음을 들으며 사물함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정우성은 이렇게 말했다. 수정아, 우리 엄마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지 본심은 우리 도와주려는 거야. 애 생기면 엄마가 봐주실 거고, 그럼 너도 계속 직장 다닐 수 있잖아. 이게 서로 좋은 거 아냐? 그때의 수정은 그 분업의 논리를 믿었다. 특히 수원 시내에 넓은 거실이 딸린 전셋집을 구할 때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망설였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명의로 해야 대출도 잘 나오고 이자도 싸. 어차피 갚는 건 우리니까 이 집은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야. 우성은 그렇게 호언장담했다. 그렇게 해서 수원 중심가에 있는 그 아파트는 명의상 시어머니 조정숙의 소유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도움이라 불렀지만 수정에게는 일종의 감시처럼 느껴졌다. 수정이 회사 건물을 나섰을 때는 이미 사방이 어둑해진 뒤였다. 서두른 덕분에 겨우 6시 반 전에 현관문을 열 수 있었다. 삐, 띠리링. 정적을 깨는 비밀번호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이고, 바닥에 먼지 좀 봐. 수정아, 넌 매일 아침에 청소도 안 하고 나가니? 조정숙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빈 접시 몇 개를 앞에 두고 있었다. 시누이 정수미도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며 견과류를 씹고 있었다. 어머니, 수미도 왔네. 수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거실을 훑었다. 소리는요? 방에서 놀고 있지. 애가 하도 고기를 찾길래 어린애가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된다고 내가 그랬다. 조정숙은 자신의 다리를 두드리며 큰 공이라도 세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밥 좀 부어주고 간장에 비벼줬어. 요즘 애들은 너무 귀하게 커서 문제라니까. 우리 때는 말이다. 수정은 시어머니의 장광설을 끝까지 듣지 않고 딸의 방으로 향했다. 4살 소리는 블록 쌓기 놀이 중에 쭈그리고 앉아 차갑게 식은 주먹밥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엄마가 들어오는 걸 보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엄마 하고 불렀다. 수정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니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다. 우리 소리,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생선 구워줄까? 소리는 고개를 젓더니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숨겼다. 수정은 그 동작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방을 나와 나갈 채비를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건 이번 달 고생하신 보람이에요. 가방에 넣어두었어요. 수정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조정숙은 봉투를 받아들고 숙련된 솜씨로 두께를 확인하더니 그제야 표정이 좀 풀렸다. 그래, 고생해라. 수미가 새로 생긴 갈비탕 집에 가자고 해서 우린 이만 가련다. 내일 또 올. 네, 조심히 가세요. 수미야, 운전 조심하고. 수정은 깍듯하게 두 사람을 배웅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수정은 지친 몸을 소파에 파묻으며 탁자 위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살얼음판 같던 이 평화가 단 한 번의 출장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임을. 변 팀장님, 부산 쪽 냉동 시스템 업그레이드 건은 팀장님이 직접 가셔야겠어요. 그쪽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팀장님이 가장 베테랑이잖아요. 인사팀 선배 송은희가 출장 신청서를 내밀었다. 은희는 40 초반의 깔끔한 단발머리를 한 여자로 세상을 통달한 듯한 차분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다 세나요? 수정이 곤혹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출장비도 따로 나오고 이번 프로젝트 잘 끝나면 인사고과에도 큰 도움 될 거야? 은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집에 아이 있는 거 알지만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수정은 잠시 침묵했다. 매달 나가는 무거운 전세 자금 대출 이자와 돈을 받을 때면 당연하다는 듯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조금만 참자.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다. 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수정은 입술을 깨물며 신청서에 서명했다. 닷새간의 출장을 위해 수정은 주말 내내 준비에 매달렸다.
마트에서 식재료를 가득 사와 냉장고를 빈틈없이 채웠다. 아이가 좋아하는 한우를 사서 소분해 담고 신선한 생선과 새우살, 밑반찬들까지 보관 용기에 정갈하게 담아 두었다. 어머니, 이건 닷새 동안 쓰실 생활비예요. 냉장고에 소리 먹을 고기랑 생선 다 준비해뒀으니까 매일 조금씩만 챙겨주세요. 소리가 요즘 부쩍 크려는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수정은 두툼한 현금 뭉치와 꼼꼼하게 적은 메모를 시어머니에게 전달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돈을 세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친할미인데 애를 굶기기라도 하겠니? 걱정 말고 다녀와. 노인네처럼 잔소리 좀 그만하고. 우성 씨한테도 말해뒀어요. 매일 어머니께 전화드린대요. 수정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에휴, 우성이는 바쁜데 왜 자꾸 집안일로 번거롭게 하니? 남자가 밖에서 큰일을 해야지 어떻게 매일 집구석 일을 들여다봐? 조정숙은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수정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또 맞췄다. 엄마 금방 올게. 우리 소리,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밥 많이 먹어야 해, 알았지? 소리는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까만 눈망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평소처럼 안아달라고 떼를 쓰는 대신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엄마, 빨리 와, 하고 속삭였다. 그때 수정은 그저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그러는 줄로만 알았다. 그 불안한 눈동자 뒤에 4살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공포가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부산의 바람은 거칠었고 바다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냉동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수정은 매일 영하 수십 도의 환경과 복잡한 데이터 사이를 오가며 녹초가 되었다. 밤마다 호텔로 돌아와 딸과 나누는 영상통화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출장 이틀째 밤이었다. 화면 속소리는 기운이 없어 보였다. 머리는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이틀 전에 묻은 얼룩이 그대로인 잠옷을 입고 있었다. 소리야, 오늘 저녁에 뭐 먹었어? 할머니가 고기 구워주셨어? 수정이 화면 너머로 아이를 어르고 달랬다. 소리는 카메라 밖을 힐끔 살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고기는 고모 거랬어? 수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 제대로 되묻기도 전에 거친 손 하나가 화면을 낚아챘다. 주름진 조정숙의 얼굴이 갑자기 화면을 가득 채우며 소리를 가렸다. 아이고, 수정아. 애 말은 귀담아 듣지 마라. 오늘 밥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리면서 고기만 찾길래 내가 그랬지. 고기 아직 안 녹았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요 녀석이 갈수록 고집만 늘어서 큰일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컸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제가 냉장고에 바로 구울 수 있게 다 해놨는데 녹이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텐데요. 됐다, 됐어. 부산 일은 안 바쁘니. 얼른 일 봐라. 장거리 전화비가 얼마나 비싼데 끊는다. 화면이 꺼졌다. 수정은 검게 변한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 정우성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번호를 누르는 순간 망설여졌다. 우성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지금이 고비였다. 이런 사소한 일로 다퉜다가는 또 예민하다느니 불효라느니 하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수정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셋째 날, 넷째 날이 갈수록 영상통화 시간은 짧아졌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잔다거나 씻는 중이라는 핑계로 서둘러 전화를 끊기 일쑤였다. 출장 넷째 날 오후, 수정은 유치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시스템이 알림음을 울리며 메시지를 띄웠다. 소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최근 일주일 동안 소리가 유치원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남은 빵이나 주먹밥 한 조각을 자꾸 주머니에 몰래 숨겨요.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하네요. 혹시 댁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아이가 유독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어 연락드립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수정은 온몸의 피가 머리로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을 느꼈다. 빵을 숨겨? 항상 배고파해? 냉장고에 가득 채워둔 한우, 새우, 신선한 채소들. 그 모든 것이 도대체 누구 입으로 들어갔단 말인가? 변 팀장님, 안색이 왜 그래요? 송은이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은희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메시지를 다 읽은 은희의 미간이 급격히 좁아졌다. 수정아, 내 말 들어. 이거 예사 일이 아니야? 은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 이혼하기 전에 전 시어머니가 딱 이랬어. 자기 아들 돈 아깝다고 손녀 먹이는 것도 아까워했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설마 그럴 리가? 수정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설마인지 아닌지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은희가 수정의 손에 물컵을 쥐어 주었다. 남은 일은 내가 맡을 테니까 지금 당장 기차역으로 가, 당장. 수정은 사양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비틀거리며 냉동기지를 뛰쳐나갔다. 방한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어 겉에 두툼한 코트만 걸친 채였다. 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우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성 씨, 소리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아. 나 지금 바로 집에 가고 있어. 전화기 너머 우성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수정아, 너 또 왜 그래? 엄마가 잘 보고 계신데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래? 너 또 누구 말 듣고 넘겨짚는 거지? 유치원 선생님이 소리가 음식을 숨긴대. 당신 어머니가 도대체 애한테 뭘 먹이고 있는 거냐고. 수정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선생님이 그냥 해본 소리겠지. 엄마가 애 보느라 얼마나 힘든데 너 정말 너무하다. 나 지금 바쁘니까 밤에 통화하자. 전화가 툭 끊겼다. 수정은 휴대전화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얗게 변한 손가락 마디가 그녀의 분노를 대변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구석에서 그녀와 소리는 줄곧 외딴섬이었다는 것을. 가장 빠른 수원행 KTX 티켓을 끊었다. 3시간의 이동시간은 마치 불덩이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차가운 주먹밥을 쥐고 있던 소리의 모습, 돈을 쓸 때의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얼굴,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오만했던 신우이 정수미의 표정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밤 8시. 수정은 마침내 집 앞에 섰다. 복도 불빛이 깜빡거리고 그녀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평소처럼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링. 문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작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진한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소리를 위해 사두었던 한우 냄새였다. 거실은 대낮처럼 환했다.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고 출연진들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아유, 이 고기 정말 살살 녹네. 수정이 그년이 피곤하긴 해도 물건 고르는 눈 하나는 쓸만하다니까. 신우이 정수미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말이다. 그게 아니면 내가 전현을 여기서 살게 두겠니? 수미야, 많이 먹어라. 너 요즘 살 빠진 것 같더라. 이게 한 팩에 몇만 원씩 하는 고기야. 시어머니 조정숙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현관 그늘에 선수정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다가갔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식탁에 둘러앉아 전기 그릴 위에 고기를 지글지글 굽고 있었다.
가지런히 썰린 한우는 이미 절반 이상 사라진 상태였다. 정갈한 밑반찬과 와인 한 병까지 곁들여진 그들만의 만찬이었다. 그렇다면 딸 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수정의 시선이 주방 구석으로 향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4살 소리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 앞에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다발 몇 덩이와 누렇게 뜬 콩나물 대가리가 전부였다. 아이는 때 묻은 작은 손으로 그 딱딱한 밥덩이를 집어 기계적으로 입에 밀어 넣고 있었다. 그 순간 수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폭탄처럼 거실의 웃음소리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조정숙과 정수미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수정을 본 두 사람의 얼굴에 당황함이 스쳤으나 조정숙은 이내 어른 대접을 받으려는 듯 뻔뻔한 태도로 돌아왔다. 어머, 깜짝이야. 얘, 넌 들어오면서 인기척도 없니? 내일 온다더니 웬일이야? 시어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수미는 입안에 고기를 우물거리며 얄밉게 대꾸했다. 언니, 마침 잘 왔네. 이 고기 정말 맛있다. 수정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주방 구석에 가련한 딸을 안아 올렸다. 아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가 엄마임을 확인하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감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손에는 여전히 찬 밥덩이를 쥐고 있었다. 소리야, 미안해. 엄마가 왔어. 수정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다. 그녀는 배달 용기를 보았다. 그건 밥이 아니라 며칠 지난 음식 찌개기였다. 어머니, 수정이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엔 핏발이 서 있었다. 이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애 보는 방식인가요? 당신들은 식탁에 앉아 한우를 굽고 내 딸은 바닥에서 쓰레기 같은 밥을 먹게 하는 게요? 조정숙이 벌떡 일어나 손을 허리에 얹고 목소리를 높였다. 너 말투가 그게 뭐니?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아직 어려서 고기 먹으면 소화 안 될까봐 배려한 거야. 그리고 이 밥도 내가 정성껏 한 건데 뭐가 어째? 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정수미가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가 일주일 내내 애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기 좀 먹은 게 죄야? 오자마자 누구한테 성질이야? 수정은 두 사람을 빤히 바라보았다. 기름기가 흐르는 입술과 당연하다는 듯한 오만한 눈빛. 품 안의 소리가 공포로 떨고 있었다. 유기견처럼 먹을 것을 갈구하던 그 눈빛이 수정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수정이 서늘하게 웃으며 소리를 내려놓고 식탁으로 성큼 다가갔다. 언니, 지금 뭐 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정이 식탁보 끝을 움켜쥐었다. 와장창. 굉음과 함께 식탁이 그대로 뒤집혔다. 뜨겁게 달궈진 그릴, 먹다 남은 한우, 와인잔, 밑반찬 접시들이 비명처럼 바닥으로 쏟아졌다. 전기 그릴은 바닥에 부딪히며 지직거리는 단락 소리를 냈고 붉은 와인과 기름진 국물이 정수미의 옷에 튀었다. 수미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다. 너 미쳤구나. 변수정, 이 미친년. 조정숙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수정의 콧등에 삿대질했다. 내가 감히 상을 엎어.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잊었어? 당장 여기서 나가. 명예? 아수라장 속에서 수정이 냉동고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이 집 전세금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우성 씨랑 내가 대출받아 갚고 있는 돈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한 건 우리가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믿음이 구역질 나게 역겹네요.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둔 서류 가방을 챙겨 나왔다. 수정아, 거기 안 써? 말 똑바로 해.
조정숙이 뒤를 쫓아오며 수정의 머리채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수정이 번뜩이는 눈으로 돌아보자 조정숙은 엉겁결에 뒤로 물러났다. 손대지 마세요. 수정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지금부터 나나 소리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아동 학대에 폭행치상까지 더해지면 경찰이 누구 말을 믿을까요? 그녀는 소리를 안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집을 나섰다. 뒤편에서 조정숙의 악에 바친 비명과 신우이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수정에게는 이제 다른 세상의 소리일 뿐이었다. 수원의 밤거리는 칼바람이 불었다. 수정은 딸을 안고 희미한 가로등 아래 섰다. 소리는 엄마 품에서 이미 잠들었지만 긴 속눈썹 끝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자면서도 연신 코를 훌쩍였다. 그녀는 친척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 가문에 그녀의 편은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다. 작고 낡은 방, 침대 하나와 좁은 욕실이 전부였지만 그곳의 공기는 수정에게 오랜만에 자유를 주었다. 아이를 눕힌 뒤 침대 끝에 앉아 은행 앱을 켰다. 지난 5년간 가게 경제는 우성이 도맡아왔다. 수정은 제 용돈만 떼고 나머지 월급을 공동계좌로 보내 시어머니 명의의 대출금을 갚아왔다. 미덕기의 내역을 확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비밀번호를 눌렀다. 화면이 내려갈수록 수정의 마음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대출 이자 외에도 우성이 매달 조정숙에게 거액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금액은 당초 약속했던 수고비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녀가 부산에 가 있는 일주일 동안 우성이 3차례나 돈을 보냈다는 점이었다. 수십만 원씩 송금하며 적힌 메시지는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소리 보느라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였다. 그 돈은 결국 식탁 위의 와인과 한우가 되었고 신우이의 명품 옷이 되었지만 정작 소리의 입으로 들어간 고기 한 점은 없었다. 수정은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의 파르스름한 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눈시울이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뜨거웠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소리가 바닥에서 밥을 먹는 걸 본 순간 이미 눈물은 말라버렸다. 새벽 2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정우성이었다. 수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변수정, 너 지금 제정신이야? 수화기 넘어 우성의 고함이 들려왔다. 기계 소리와 거친 바람 소리가 배경으로 깔렸다. 우리 엄마가 방금 전화하셨어. 너 미쳐서 상 뒤엎고 소리 데리고 나갔다며? 노인네가 충격받아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하셨대. 지금 응급실 가신다잖아. 수정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티끌만 한 동요도 잃지 않았다. 응급실에 가셨다고? 그래, 너 지금 당장 돌아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 엄마잖아. 어른이잖아. 정우성. 수정이 그의 포효를 가로막았다. 소리한테는 물어봤어? 뭐, 당신 딸이 이번 주에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저녁엔 뭘 먹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궁금하긴 했냐고. 소리가 무슨 일이 있겠어. 엄마가 옆에서 챙기는데. 수정아, 제발 좀 예민하게 굴지 마. 우리 엄마가 그 나이에 애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애 보는 게 힘드셔서 손녀는 바닥에서 쓰레기 같은 밥을 먹게 했니?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당신 엄마랑 동생 뒷바라지하는 무덤을 파고 있었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너, 계좌 뒤져봤냐? 우성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다가 이내 도끼로 변했다. 우리 엄마잖아. 돈 좀 드린 게 뭐 어때서? 그게 효도야. 너 겨우 그 돈 때문에 가출까지 해? 너 정말 미쳤구나. 그래, 나 미쳤어. 당신 같은 인간을 5년이나 믿고 산 내가 미친년이지.
수정은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올렸다. 그리고 연락처를 뒤져 한 이름 앞에 멈췄다. 송은이 선배님.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전화가 연결됐다. 수정이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은희의 목소리는 맑았다. 마치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선배님. 이 시간에 정말 죄송해요. 수정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혼 소송이랑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희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수정아, 잘 들어. 무슨 일이 있었든 우선 잠부터 자. 내일 아침에 회사로 와. 내가 근로계약서랑 급여 증명서 챙기는 거 도와줄게.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전화를 끄는 변수정은 여관의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원 시내의 드문드문한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부터 시작될 시간은 처절한 전쟁이 될 것이다. 그 전셋집, 제멋대로 빼돌려진 돈, 그리고 한때 집이라 믿었던 그 감옥 같은 굴레를 제 손으로 직접 부수어 버리리라 다짐했다. 4살 딸 소리를 위해서, 그리고 영하 20도의 냉동고에서 5년 동안 얼어붙어 감각조차 무뎌져 가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 수정은 침대맡으로 다가가 잠든 딸의 곁에 살며시 누웠다. 소리는 잠결에도 엄마의 온기를 느꼈는지 몸을 뒤척이며 작은 손으로 엄마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다. 이제 괜찮아. 소리야. 수정이 어둠 속에서 낮게 속삭였다. 엄마가 다시는 너한테 식은 밥 먹게 안 해. 그날 밤 수정은 눈을 붙이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의 이체 기록 하나하나, 시어머니가 뱉어냈던 모진 말들, 그리고 남편이 회피하던 그 눈빛들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새겼다. 가슴을 후벼 팠던 그 기억의 파편들은 이제 그녀가 반격하기 위해 장전한 날카로운 총알이 되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단이 여관방 안으로 첫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가가 거뭇하고 안색이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찬물을 세게 틀어 얼굴을 거칠게 닦아냈다. 살을 내듯 차가운 감각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깨워주었다. 수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은희 선배가 보내준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맞으시죠? 변수정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이랑 전세 보증금 불법 점유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담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수정은 5년 동안 가슴을 짓눌러 왔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에 마침내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같은 시각 수원 시내의 그 전셋집에서는 조정숙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바닥에 앉아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며 울어대고 있었다. 우성아, 내가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들었구나. 전현이 이 시어미를 아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글쎄, 집을 나누자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집이 누구 명의인데 전현이 대체 무슨 권리로. 전화기 너머의 정우성은 공사 현장의 돌멩이를 초조하게 걷어차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상대방이 회원님을 차단했다는 메시지를 보며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통제불능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변수정이 아무리 주무르고 짓눌러도 절대 부서지지 않는 깡깡 얼어붙은 냉동 생선 같은 여자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꽁꽁 얼었던 생선도 한번 해동되기 시작하면 온몸에 붉은 핏기를 머금고 처절하게 반격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전 9시 수정은 정시에 맞춰 회사에 출근했다. 소리는 회사 근처의 종일반 어린이집에 잠시 맡겨두었다. 헤어질 때 아이의 눈에 불안함이 서려 있었지만 수정은 퇴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데리러 오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하며 아이를 다독였다. 이게 내가 지난 5년 동안 받은 급여 명세서랑 회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록이야.
송은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수정의 앞에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회사 옥상 휴게소에 앉아 있었다. 거센 바람이 그녀들의 머리칼을 사정없이 휘저어 놓았다. 감사해요, 선배님. 수정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수정아,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은희가 진지한 눈빛으로 수정을 바라봤다. 그 집, 처음 계약할 때 너희가 전세금을 냈다는 증거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명의는 시어머니 거라도 너희 부부 돈이라는 증거 말이야. 수정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당시 이체 기록은 전부 우성 씨 계좌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나요? 대출 상환 계좌가 어머니 명의라 우성 씨가 매달 우리 부부 공동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보냈거든요. 보낼 때마다 대출 상환이라고 적어뒀고요. 공동 계좌? 은희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거 누구 명의로 개설한 건데? 주카드는 우성 씨 거지만 부카드는 제 거였어요. 그리고 매달 명세서가 제 이메일로 오게 설정해 뒀고요. 잘 됐다. 은희가 수정의 어깨를 툭 쳤다. 김 변호사가 그러는데 실제 돈을 갚은 사람이 너희라는 것만 증명되면 명의가 누구든 법적으로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대.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소리야.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요란하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정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새언니, 나야. 수화기 너머로 신우이 정수미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엄마 화병으로 입원하셨어. 의사가 부정맥이라잖아. 언니 지금 당장 병원 와서 입원비 결제해. 그리고 집 비밀번호는 왜 바꾼 거야? 엄마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짐들이 복도에 다 쌓여 있잖아. 수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수미야. 왜? 빨리 안 오고 뭐 해? 숨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아? 병원비는 내 오빠한테 해결하라고 해. 어쨌든 그쪽 친엄마잖아. 그리고 비밀번호 말인데. 내 돈 내고 빌린 집인데 내가 바꾸는 게 무슨 문제니? 뭐? 그게 왜 언니 집이야? 엄마 명의로 계약한 건데 우리 엄마 집이라고. 그럼 그 집 주인분더러 법원에 소송 걸라고 하렴. 수정의 목소리는 미동조차 없었다. 아, 그리고 조정숙 씨한테 전해. 냉장고 가득하던 상에 터진 식재료들. 내가 사진 다 찍어서 증거로 남겨뒀다고. 그리고 소리가 먹던 그 쓰레기 같은 밥그릇도 내가 챙겨 나왔거든. 우리 법정에서 보자.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수정은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송은이를 바라봤다. 선배님, 결심했어요. 이혼만으로는 안 끝내요. 그 인간들이 가로챈 내 돈,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다 토해내게 할 거예요. 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수정을 보며 찬란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야지. 수정아, 이게 바로 우리 냉동팀 팀장다운 모습이다. 옥상의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수정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앞으로의 72시간 동안 그녀는 냉동 생선을 손질하듯 정교하고 냉혹하게, 그리고 추후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삶을 그 썩어 빠진 수렁에서 도려낼 것이다. 첫 번째는 내용 증명. 두 번째는 공동 계좌 동결. 세 번째는 딸의 미래를 되찾아오는 것. 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뭉치를 가방 속에 정갈하게 갈무리했다. 김 변호사님, 저 변수정입니다. 준비 다 됐어요. 언제 뵈면 될까요?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그녀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저 멀리 현장과 병원에 있을 그 모자는 며느리가 조만간 빌며 돌아올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자신들의 삶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낡고 깊은 복도를 지나야 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저렴한 방향제 냄새가 섞여 감돌았다. 수정은 접견실 소파에 앉아 증거가 가득 담긴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다. 오는 길에 잠든 소리는 수정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쌕쌕거리고 있었다. 먼지 쌓인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 위에 비스듬한 그림자를 그렸다. 변수정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예리한 인상의 남자가 들어왔다. 송은이가 소개해준 김석훈 변호사였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인사와 함께 바로 노트북을 펼쳤다. 송 선배님께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명의가 시어머니로 된 전셋집이라 보증금 반환이 핵심이겠군요. 우선 지난 4년 동안의 재산 흐름부터 짚어봅시다. 수정은 심호흡을 한 뒤 정리해온 은행 거래 내역을 밀어놓았다. 변호사님, 지난 4년 기록이에요. 매달 15일 제 급여가 들어오면 바로 150만 원을 남편 정우성과의 공동 계좌로 이체했어요. 그 다음 날인 16일에 그 계좌에서 120만 원이 시어머니 조정숙 명의의 계좌로 자동 이체됐죠. 명목은 대출 상환이었고요. 나머지 30만 원도 어머니의 다른 계좌로 보냈어요. 생활비 보태 쓰시라는 용도로요. 김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수치를 훑어 내려갔다. 펜 끝이 종이 위를 구르는 소리만 정막 속에 울렸다. 공동계좌의 예금주가 남편이라도 북카드를 의뢰인이 소지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수정을 직시했다. 이건 명의만 시어머니일 뿐 실제 상환 의무를 부부가 이행했다는 증거예요. 법적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쪽에서는 부양녀였다고 우기겠지만요. 그럼 이건요? 수정이 가방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배달 용기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딱딱하게 굳은 밥알 몇 개가 눌어붙어 있었다. 수정이 그날 주방 바닥에서 직접 주워 담은 것들이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제 딸이 먹고 있던 저녁밥이에요. 수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리고 이건 냉장고 사진이에요. 제가 사다 놓은 한우와 전복은 유통기한이 지나 썩어가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걸로 자기들 배를 채우면서 4살짜리 제 딸한테는 이 쓰레기 같은 밥을 먹였어요. 김 변호사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았다. 사진 속 썩은 음식들과 아이의 야윈 모습이 잔혹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아동 방임 및 학대군요. 김 변호사의 음성이 가라앉았다. 변수정 씨, 이건 이혼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쪽에서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재산 분할을 거부할 때 법원을 우리 편으로 만들 결정타예요. 유치원 선생님의 증언까지 확보하셨으니 더 유리합니다. 전 그 사람 돈은 필요 없어요. 수정이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내뱉었다. 우리 모녀가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만 되찾아서 이 지옥을 떠나고 싶을 뿐이에요. 그 돈에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영하 20도 냉동고에서 생선 상자 날아가며 번 피 같은 돈이 서려 있거든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위에 굵직한 원을 그렸다. 알겠습니다. 두 갈래로 가죠. 먼저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해서 시어머니가 보증금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버립시다. 그 다음 정식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변수정 씨, 이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나 어른을 방패 삼아 압박해 올 텐데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수정은 잠결에도 제 옷자락을 꽉 쥔 딸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손톱 끝이 하얗게 들떠 있었다. 버틸 거예요.
그녀가 답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갈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오후에 서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수정은 집으로 가는 대신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마지막 연결 고리를 끊어내야 했다. 이 부카드 연결 해지해 주시고요. 공동계좌의 모든 출금 기능을 정지시켜 주세요. 수정이 카드를 창구 직원에게 건넸다. 주카드 소지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직원이 물었다. 아니요. 처음 계좌 개설할 때 공동관리로 설정해둬서 한쪽이라도 이상 거래를 신고하거나 정지를 요청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냉정하게 답했다. 결혼할 때 만약을 대비해 걸어두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5년 뒤 그녀의 생명줄이 될 줄은 몰랐다. 은행 업무를 마치자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정우성이었다. 수정은 길가 벤치에 앉아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했다. 변수정,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공동 계좌를 왜 묶어? 우성의 목소리엔 절망적인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 카드값 결제일이 오늘인데 어쩌라는 거야? 당장 가서 풀어. 들었어? 정우성 씨. 수정의 목소리는 고인물처럼 평온했다. 이제부터 변수정 씨라고 부르세요. 공동 계좌에 있는 돈은 변호사가 계산해서 나누기 전까지는 누구도 손 못 대요. 너 정말 법원까지 가겠다고? 고작 엄마가 애한테 밥 좀 준 거 가지고? 우리 엄마잖아. 노인네가 애 보느라 지쳐서 좀 실수할 수도 있지. 너 왜 이렇게 독해? 독해? 수정이 짧게 헛웃음을 쳤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거리에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정우성, 당신은 소리가 유치원에서 빵 숨길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오늘 이거 안 숨기면 저녁에 또 굶겠지 생각하며 벌벌 떨었대. 당신이랑 당신 동생이 내 월급으로 소갈비탕 사 먹을 때 단 1초라도 내 친딸 생각은 해봤어? 그건 오해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내용 증명 내일 당신 현장이랑 당신 엄마 집으로 갈 거야. 수정이 말을 잘랐다. 전세 보증금 총 3억이지. 그중 2억이 대출이고 남은 9천만 원 우리가 모은 돈이야. 하지만 4년 동안 대출 원금이랑 이자 1억 2천만 원. 전부 그 공동 계좌에서 나갔어. 난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만 챙길 거야. 협의 이혼 안 하겠다면 법정에서 소리가 먹던 답사진들 판사님한테 한 장 한 장 보여줄게. 전화기 너머는 죽은 듯 고요해졌다. 수정은 그대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그 뒤 3일은 수정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치열한 72시간이었다. 그녀는 은희 선배가 알아봐준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10평 남짓한 좁은 곳이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출근해 영하 20도 냉동고에서 수치를 확인했고 정시에 소리를 데리러 갔다. 소리는 조금씩 밝아졌다. 유치원 점심 메뉴에 닭다리가 나왔다며 사과 주스가 달콤했다며 쫑알거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주머니에 빵을 숨기지 않았고 대신 유치원에서 받은 스티커를 수정의 가방에 예쁘게 붙여주었다. 하지만 4일째 되는 날 진짜 전쟁이 터졌다. 조정숙이 신우이 정수미를 대동하고 수정의 회사로 들이닥친 것이다. 물류회사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아먹네, 여러분. 이 여자 좀 보소. 이 늙은이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내 집까지 뺏으려는 독한 년이에요. 정수미는 옆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보안 요원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변수정 나오라고 해. 이런 불효막심한 여자가 어떻게 이 회사 팀장을 해? 시어머니 집까지 탐내는 거 당신들 사장님도 아셔?
수정은 로비 전화를 받았을 때 마지막 출고 리스트를 정리 중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하얀 가운을 벗어 던졌다.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는 담담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송은이가 따라가려 했지만 수정은 고개를 저었다. 선배님, 제 사생활이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로비에 수정이 나타나자 조정숙은 더 크게 울부짖으며 수정의 다리를 붙잡으려 달려들었다. 수정아, 너 대체 왜 이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결혼할 때 집 없다고 네 명이까지 빌려줘서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나를 내쫓아 내 보증금을 묶어. 그게 내 노후 자금인 거 몰라. 수정은 그들에게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엔 분노 대신 모든 걸 관조하는 피로함만 가득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수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또렷했다. 여긴 회사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저기 상담실로 가시죠.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이미 경찰 불렀으니 경찰이랑 얘기하시고요. 경찰? 너 정말 시어미를 경찰에 넘겨? 정수미가 악을 썼다. 변수정, 너 정말 인간이니? 정수미, 너는 입 다물어. 수정이 신우이를 차갑게 쏘아봤다. 지난 1년 동안 내 오빠한테서 받아간 용돈이 총 800만 원이더라. 그거 우리 소리 교육보험께서 나간 돈이야. 변호사가 그러는데 부당이득 반환으로 고소하면 너 그 백화점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수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 서슬 퍼렇던 기세가 반토막이 났다. 조정숙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온순하던 수정이 이렇게 칼날처럼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녀는 슬그머니 일어나 바지의 먼지를 털며 목소리를 죽였다. 수정아,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우성이도 곧 올 거야. 무슨 오해가 있으면 가족끼리 앉아서. 오해 없어요. 수정은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탁자에 내팽개쳤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소리를 돌본 증거예요. 여기서 끝내기 싫으시면 이 사진들 어머니 사시는 아파트 단지 단톡방에 다 뿌려드릴게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자한 척 웃던 조 여사가 집에서 친손녀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다들 알게 말이죠. 조정숙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몸을 떨었다. 소리가 식은 밥을 손으로 집어먹는 장면과 곰팡이 핀 냉장고 채소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보증금 보전 신청 승인됐어요. 수정이 한 걸음 다가가 나지막이 오직 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어조로 속삭였다. 이제 그 돈 누구도 못 건드려요. 정우성 씨가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재산 포기하고 양육권 넘기면 학대 고소는 취하해 줄게요. 안 그러면 어머니, 그 연세에 구치소 생활 견디실 수 있겠어요? 너, 이 독한 년? 조정숙이 삿대질을 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수정이 무표정하게 응수했다. 이 집구석에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진짜라고요. 소리한테 쓰레기 밥 먹인 그날, 어머니가 직접 걔한테 던져버리셨잖아요. 말을 마친 수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조정숙은 넋이 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아 순식간에 10살은 더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날 밤 정우성이 수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엉망이 된 집 대신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수정을 불러냈다. 우성은 며칠 새 헬쑥해져 있었고 작업복엔 여전히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는 수정의 맞은편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 단숨에 들이켰다. 속이 타들어가는 모양이었다. 수정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변호사가 작성한 협의 서류야. 읽어봐.
수정이 서류를 밀어 놓았다. 우성은 서류를 넘기며 손을 떨었다. 보증금 반환되면 9천만 원은 내가 가져가고 1억 3천만 원은 내 몫이고 남은 8천만 원은 대출 갚고 양육권은 내가 갖고 매달 양육비 100만 원 지급. 그는 고개를 들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수정아, 우리 엄마한테 너무 가혹하잖아. 그 집 빼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 어머니 고향 집으로 내려가시든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따님 집에 얹어 사시라고 해. 수정이 덤덤하게 말했다. 정우성, 당신은 내가 지난 몇 년간 당신이 몰래 빼돌린 돈들 재산 분할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 그것만 해도 한 2천에서 3천만 원은 되겠더라. 그건 그냥 액땜했다 치고 안 받을 테니까. 그건 효도하려고 그런 거라니까. 당신 효도는 처자식 피 빨아서 하는 게 아니야. 수정이 말을 잘랐다. 도장 찍어. 찍으면 당신은 여전히 효자로 남고 신용불량자 될 일도 없어. 안 찍으면 내일 당장 당신 회사 인사팀으로 법원 소환장 갈 거야. 당신네 같은 건설회사가 임원급들 개인 도덕성이랑 가정평판 얼마나 따지는지 잘 알잖아. 우성은 서류를 뚫어지게 노려봤다. 수정의 말이 사실임을 그도 잘 알았다. 지금의 그녀는 냉동고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예전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주 정교하게 날이 선칼이 되어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했다. 나중에 소리는 볼 수 있는 거지? 그가 낮게 물었다. 수정은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중에 소리가 직접 아빠를 만날지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얘기하자. 카페를 나서자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수정은 길게 숨을 내뱉었다. 5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찬기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로웠다. 확실한 증거와 남편의 동의가 있었기에 법원은 금세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집을 비운 다음 날 약정된 비율에 맞춰 수정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돈을 받은 날 수정은 노원구로 향했다. 회사에서 지하철로 세정거장 떨어진 곳에 아담한 투룸을 구했다. 예전 아파트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창밖으로 늠름한 은행나무들이 보이는 곳이었다. 이삿날 송은이가 도와주러 왔다. 두 사람이 마지막 상자를 옮겨 놓았을 때쯤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수정아, 드디어 시작이네. 은희가 땀을 닦으며 웃어 보였다. 네, 드디어 시작이에요. 수정은 햇살에 금빛으로 물든 바닥을 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을 맛보았다. 소리는 새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다. 선생님은 소리가 반해서 밥을 가장 복스럽게 먹고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도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수원의 그 아파트는 수정의 기억 속에서 흐릿한 점이 되어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정숙은 매달 받던 용돈이 끊기자 신우이 정수미와 크게 다퉜다고 한다. 수미는 엄마의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다며 버텼고 두 사람은 의절 직전까지 갔다고 했다. 정우성은 공사 현장 기숙사로 들어갔고 월급을 받으면 빚을 갚고 양육비를 보내느라 남는 게 거의 없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수정에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겨울로 접어든 어느 금요일,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소리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자 방 안의 온기가 훈훈하게 맞이했다. 유리창에는 뽀얀 물 한 개가 맺혀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야? 소리가 두툼한 외투를 벗으며 가벼운 새처럼 주방으로 달려왔다. 오늘 메뉴는 우리 소리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수정은 냉장고에서 싱싱한 갈비를 꺼냈다. 이제 냉장고 안에는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기 위해 샀던 비싼 식재료 대신 우리 모녀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다.
냄비 속에서 갈비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진하고 달콤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수정은 밥을 소복하게 퍼서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소리의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자, 얼른 먹어. 따뜻할 때. 소리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야무지게 떴다. 고기를 한 점 베어 물려던 소리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수정의 가슴이 덜컥했다. 자신도 모르게. 왜? 맛없어? 하고 물었다. 소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이는 숟가락으로 커다란 고기 한 점을 낑낑거리며 반으로 나누더니 짧은 팔을 뻗어 수정의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도 먹어. 엄마 고생했으니까. 아이의 맑고 어린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수정은 멍하니 멈춰 섰다. 잡조름한 양념이 밴 고기를 내려다보자니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걸린 듯 코끝이 찡해졌다. 한때 이 집구석에서 음식이란 쟁취해야 하는 것, 비굴하게 빌어야 얻을 수 있는 시혜였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식탁 위에서 이 고기 한 점은 모녀 사이에 지극히 평범하고 따뜻한 배려일 뿐이었다. 수정은 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다. 육질은 연했고 맛은 달콤했다. 지난 5년 동안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한 맛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 눈송이들이 가늘게 춤추고 있었다. 이번 겨울도 냉동고 일은 여전히 힘들 것이고 앞으로 갈 길도 험난할지 모른다. 하지만 수정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얼음 속에 갇힌 생선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살아있다. 자신의 아이와 함께 한기도, 거짓말도, 식은 밥도 없는 집에서 진실된 숨을 쉬고 있다. 엄마, 고기 맛있어? 소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응, 맛있어. 수정이 눈가를 훔치며 환하게 웃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찜이야. 모녀의 웃음소리가 따스한 등불 아래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누구에게도 고마워할 필요 없는 온전한 그녀들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활짝 펼쳐지고 있었다. 끝.